한국 초등영어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인교대 성민창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Two Online Classes for Training Pre-Service Elementary English Teachers입니다. 제가 예비 영어 교사를 양성할 때 사용했던 그 두 가지 온라인 수업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비드-19 창궐 이후로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각자 집에서 노트북으로 또는 데스크탑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 걱정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죠. 온라인 수업이 효과적일 수 있을까? 처음에는 좀 안 좋다라는 여론이 있었으나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 수업에 점차 익숙해짐에 따라서 또 점점 더 좋은 면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좋은 면의 측면에서 온라인 수업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비드 19 에라에 접어들면서 교사 양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과업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온라인 수업 자체가 오프라인 수업만큼 효과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과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처럼 교사를 양성하는 교사 양성가들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그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고 그것의 가치를 좀 더 인정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이제 예비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그런 필요한 스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마다 잘 듣는 학생도 있고 못 듣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스킬뿐만 아니라 어떤 뭐라고 할까요? 도덕심, 책임감 이런 게 필요하죠. 사실은 온라인 클래스는 각자 집에서 듣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진지하게 듣는지 딴짓을 안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의 교사가 될 텐데 이 학생들이 이 러닝에 대해서 풍부한 경험을 가짐으로써 미래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형태, 효과적인 형태의 온라인 수업을 실시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런 주요 과업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수업에 활용했던 두 가지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두 개 강좌와 관련된 것이고 두 강좌 모두 미래의 영어 교사가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실시된 강좌입니다. 첫 번째 강좌는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Instruction, 그래서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와 내용, CBI, 그렇죠? 내용 중심 교수법과 관련된 것이고 이 강좌는 주로 Moodle이라는 LMS 시스템, 어떻게 체계적으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시스템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Practical English Grammar라고 영문법을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룬 것인데요. 이 수업에서는 제가 하이브리드 러닝 모델을 사용했어요. 즉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학생들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녹화 강의를 활용해서 비실시간, 비동시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입니다. LMS Based E-Learning. 여기서 LMS랑 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업 관리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시스템이 있고 저는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고 사람들이 좀 효과를 인정한 무들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무들은 다양한 활동 모듈을 제공을 합니다. 화면 좌측에 제시된 그림과 같은데요. 이 모듈 중에서 제가 주로 사용한 것은 피드백, 파일, 레이블, 페이지, 퀴즈 등입니다. 이런 주요 기능 등을 활용을 해서 제가 주별로 수업들을 설계했었는데요. 화면 우측에 보시면 주별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설계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좋은 것이 저한테도 편하고 학생들한테도 편해요. 주별로 하나의 어떤 그 상자 안에 주별 활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각 주별로 제가 활동을 정리하고 또 학생들이 확인하는 데 있어서 편리합니다. 무들은 기본적으로
topic based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to픽이 화면 상단에 큰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요. 저는 topic뿐만 아니라 week 정보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4점 task based learning task based language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는 4주차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4주차의 주제가 task based language teaching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공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직적으로 제가 나열을 했는데요. 첫 번째 그 4하고 푸른색 글씨 바로 밑에 보면 제가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이 주에 활동을 어떻게 따라갈지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자료 읽고 수업을 듣고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읽기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읽습니다. 그리고 강의 PPT를 다운로드 받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수업 영상을 따라서 렉처를 듣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잘 들었는지 퀴즈를 보고 또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그런 피드백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무들 시스템에는 선택 활동이 있고 필수 활동이 있어요. 선택 활동은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좋고 그냥 권장사항이지만 필수 활동은 이걸 꼭 해야지만 학생들이 출석을 인정을 받고 성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됩니다. 그런 필수 활동들은 그 오른쪽에 보면 조그만 네모난 상자가 보일 거예요. 그 네모난 상자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도록 학생들이 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은 학생들이 그 렉처 비디오를 보는데 이것들을 잘 볼 수 있게, 그렇죠?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제가 15주 동안, 10주 동안, 15주 동안 이제 렉처 비디오를 녹화를 해서 학생들이 제공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렉처 비디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별로 3개씩 또는 2개씩, 3개씩 그 비디오가 제시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웹페이지에 제시되도록 했습니다. 지금 화면 좌측에 보시면 하나의 페이지 안에 여러 개의 복수의 강의 영상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주의 수업에 해당되는 강의 영상을 보기 위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이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죠. 이걸 집중해서 볼까? 학생들이 대충 보지 않을까? 딴 걸 하지 않을까? 그냥 틀어만 놓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강의 중간중간에 말로만 퀴즈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퀴즈를 풀어야지만 그 강의를 잘 듣는 것으로 인정을 받도록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textual information, visual information 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언제 제가 질문을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PPT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질문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피드백, 그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수강 기록 퀴즈 질문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퀴즈에 답을 하는데 여기 소속 제가 퀴즈를 주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정보는 안 주고 그냥 답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듣고 그 중에서 중간에 제시된 퀴즈를 잘 기억을 하고 잘 기록을 해서 수업을 수강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처럼 무들이라는 LMS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저도 뭔가 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제 측면에서 티처 트레이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떤 새로운 LMS 시스템인 무드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을까? 주로 녹화 강의로 진행된 수업이 있는데 녹화 강의긴 하지만 각자 자신의 장소에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듣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배운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의자로서
수업을 준비하는,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지, 그런 방법도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매 주마다 제가 그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걸 한번 잘 해놓으면 학생들이 계속 문의하지도 않고 제가 한번 안내함으로써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그런 좀 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이제 teacher trainee 학생들, 그 미래 영어 교사들 측면에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정리한 것인데요. 학생들은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I diligently listened to the lectures of the Moodle online class. 이렇게 했죠. 퀴즈도 나오고 하니까 열심히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I diligently performed the tasks of the Moodle online class. 그 무들에서 제공한 다양한 태스크, 아까 전에 뭐 피드백이라든지 퀴즈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것 좀 중요한 것 같아요. The Moodle online class helped me understand the management of online classes. 이 학생들이 미래에 영어 교사가 돼서 자신만의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것 같다. 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배운 것 같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오른쪽 밑에와 같습니다. E-learning capacity as students, performers, and future teachers improved.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생들의 e-learning 역량이 개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이브리드 러닝 모델입니다. synchronous, asynchronous, 동시, 비동시를 결합한 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요. Practical English Grammar라는 수업에서 저는 이 그래마를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ve Competence라는 맥락에서 주로 교육을 하였고 여기 Grammatical Competence는 크게 어휘와 언어 형태로 구분해서 전반부, 후반부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보여드린 하이브리드 러닝 모델입니다. 왼쪽에는 실시간 수업이고 여기서는 주로 줌이라는 비디오 컨퍼런싱 그 기능을 활용하였고 오른쪽에 이제 어싱크로너스 비동시 수업은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의 e클래스 시스템과 다양한 파일 관리를 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학기가 이제 15주고 이 15주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적용하기 위해서 5개의 하이브리드 블럭으로 구성을 하였어요. 각각의 블럭에는 synchronous 동시 수업과 asynchronous class 비동시 수업이 동시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5개의 블럭이 있는데 각각의 블럭에 어떤 유형의 수업이 들어가 있는지 동시 비동시가 또 몇 주 차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럭은 주로 주제별로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블럭에서 러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러닝과 doing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했죠. 주로 이제 비동시 어싱크로너스 클래스에서는 주로 제가 강의를 함으로써 러닝에 초점을 두고 싱크로너스 동시 수업에서는 주로 활동, 과업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측의 블록 2를 보시면 4주차에서는 비동시 수업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주로 이제 연어에 대한 강의를 들었어요. 컬로케이션스에 대한 강의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줌에서 동시간에 모여서 연어에 대한 과업을 실시를 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죠. 보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synchronous 비동시 주로 녹화 강의로 진행된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이 강의를 보고 그냥 혼자서 끝내는 것이 아쉬워서 제가 학생들의 러닝 로그와 질문을 모았습니다. 모은 다음에 그 모은 기록을 바탕으로 실시간 수업에서 학생들과 토론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학생들이 강의 영상을 보고 나서 강의 영상 밑에 보면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 링크를 제가 한 학기 내내 썼거든요.
이 링크에 딱 들어가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름이 무언가요? 그리고 몇 주차 몇 강인가요? 각 주마다 3개의 강의가 들어갔습니다. 2주차 1강인지 2주차 2강인지 2주차 3강인지 학생들이 남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무엇을 새롭게 배웠는지 그리고 질문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걸 한 학기 내내 이 링크를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고 학생들은 반복해서 이걸 응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쌓이는 것이죠. 한 학기 내내 했더니 한 550개의 로그가 남았어요. 그래서 언제 어떤 반에 어떤 학생이 몇 주차 몇 강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질문을 남겼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을 추적하고 또 심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같은 링크를 한 학기 내내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편한 거죠. 새롭게 서베이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게 기록이 누적되기 때문에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도 있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추하는 그런 수업 방식입니다. 이제 싱크로너스 동시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줌에서 만나고 나서 수업을 간단하게 복습한 이후에 제가 그룹 태스크를 학생들에게 배정을 한 다음 breakout rooms, 소회의실을 여러 개 열었어요. 그래서 1조는 1번 방, 2조는 2번 방에 들어가세요 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각각의 방을 순회 방문하면서 질문에 답을 하고 학생들의 어떤 과업 수행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준비 시간을 마친 다음 학생들이 이제 다 큰 대회의실에 모여서 그룹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디스커션 활동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좋았어요. 학생들을 따로따로 만나볼 수도 있고 다 같이 만나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줌에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그룹별 활동을 지금 보여줬어요. 이 그룹 활동이 뭐였냐면 동사구를 가리키는 주였는데 동사구 관련한 그런 교과서 활동을 좀 찾아봐라.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뒤져서 동사구 관련 활동을 찾아보세요 라고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25분, 30분 정도 시간을 줘서 각각 모둠별로, 그룹별로 소회의실에서 자신의 발표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나와서 각각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찾은 활동을 소개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제가 또 피드백도 주고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실질적인 어떤 학습이 이루어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러닝을 통해서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티처 트레이너로서 저의 경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개의 이러닝 모드, 비동시, 동시라는 두 개의 이러닝 모드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어싱크로너스, 비동시 수업을 위해서 이게 제가 비동시 수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육 내용을 좀 더 체계적이고 좋은 조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말이 길어지면 힘드니까 각각의 주요 의미에 대해서, 주요 컨셉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한 번에 딱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 수업에서는 학생들을 만나서 소통하면서 개별 학생들의 그런 행동, 인지, 사회적 특성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학생들, 티처 트레이니, 미래의 영어 교사들의 성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매 주마다 여러 번 온라인 서베이를 참여하면서 질문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질문 안 하던 그런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질문이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 성장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녹화 강의로만 진행되지 않고 몇 주마다 한 번씩 만나면서 학생들이 또 발표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면서 뭔가 소속감이 생겼다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동시 수업에서 이제 각각의 소회의실에 흩어져서 그룹 태스크를 여러 번 함으로써 이제
이제 그동안 학생들이 이제 협력할 기회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온라인 수업 듣다 보니까 그런 기회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런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서로 배우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두 개의 e-러닝 모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무들이라는 LMS를 활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 비동시 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러닝 모델입니다. 첫 번째 수업 모델에서는 저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죠? 제가 수업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그런 체계, 시스템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두 번째 모델에서는 균형의 중요성,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학생들과 인터랙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원칙들이에요. 그래서 the same old principles of teaching and learning. 인프라스트럭처 중요하다, 밸런스가 중요하다, 인터랙션이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교사교육 또는 교육에서 강조되는 것이고 그런 오랫동안 강조되었던 그런 주요한 원리들이 동일하게 e-learning, 온라인 교육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